네, 저번에 그 운동량과 그 충격량에 이어서 이제 그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있는데, 자, 이거를 배우려면 일단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뭔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일단 크게 운동 에너지랑 그 다음에 여기 위치 에너지가 아니라 그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에서 이제 크게 배우는 게 이제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탄성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라나요, 이걸? 어쨌든 뭐 편하게 그냥 탄성 에너지라 부르겠습니다. 이제 크게 갈래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크게 알아야 될 에너지 종류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배우는 종류는.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를 배우기 전에 먼저 일이랑 에너지 이거에 대해 알아야 돼요. 저희 저번에 그 운동량, 충격량, 충격량이 이렇게 운동량이 됐었죠? 예, 그쵸. 그 운동량의 변화를 시켰죠.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도, 왜? 이거 두 개 단위가 서로 같았으니까. 일의 단위는 줄이라고 읽습니다. J라고 쓰고,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에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사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게 뭔 소리냐. 일이 에너지가 될 수가 있고, 에너지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아니 이게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에너지가 일이 되는 경우, 저희 자동차에다가 기름 넣잖아요. 기름. 이게 화학 에너지인데 이 화학 에너지가 엔진을 돌리죠. 그게 일을 하죠. 일.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밥 먹죠. 밥도 화학 에너지인데 이 화학 에너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죠. 뭐 그런 느낌인 겁니다. 네. 반대로 또 일이 에너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발전기, 풍력 발전기 같은 거 보면은 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이 날개가 이게 돌아가는 일을 하니까 이 일이 이제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쵸? 어쨌든 일과 에너지는 서로 이렇게 그 바뀔 수 있다. 왔다 갔다 하는 사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또 에너지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그 뒤에 연력학에서도 좀 그 다룰 수 있는 내용이니까 좀 개념적으로 알면 좋고,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일이 뭐냐, 그 저희 집에 아버지들 일하러 가신다 하는 그 일이랑은 좀 약간 다릅니다. 물리에서 말하는 일은, 자, 내가 이 물체를 힘을 줬어요. 힘을. 근데 이 물체가 움직였어요. 얼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을 5N을 줬는데 내가 이쪽으로 10m 이동했어요. 그러면 자, 이거 두 개를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러면 만약에 내가 힘을 줬는데 이제 물체가 너무 무거워서 안 움직였어. 그냥 0이야 이동거리가. 그러면 일은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이건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학생 때도 이제 배웠겠지만 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물체를 들고 있어요. 자, 나는 힘을 이 물체를 들고 있기 때문에 위로 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걸어갑니다. 당연히 힘은 들지. 힘은 들고 당연히 이 팔이 아파요. 왜? 내가 힘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 한 일은 0이에요. 왜냐? 일은 아까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 힘은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어야 돼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 무조건 힘의 방향입니다. 이 이동거리가 힘의 방향의 이동거리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의 힘의 방향은 위로 가 있죠. 근데 움직이는 건 이쪽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서로 이렇게 90도면은 서로 영향을 안 끼쳐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일 때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90도면 영향을 안 끼친다는 게 뭐냐. 내가 이 Y축으로 쌩쌩 달리고 있어요. Y축으로 뭐 30m/s의 속력을 가지고 있어도 X축으로는 움직인 게 없죠. 0이죠. X축으로의 움직임. X축 이동거리 0이죠. 0.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90도인 관계에선 서로 영향을 못 끼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수레를 끌고 가면은 보통 이게 사람이 이렇게 수레를 이렇게 끌고 가면은 이 수레 입장에서 힘이 이쪽으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로 이제 10m 이동했어요. 이건 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거는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수레로 힘준 방향은 여기고 움직인 방향은 이쪽인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배울 물리2에서 이제 나오나? 물리2에서 아마 근데 물리2를 선택을 안 하시면 대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 거긴 한데 이게 90도가 아니라 이렇게 각도가 있으면은 사실 이거는 이게 힘이 X축, Y축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동거리랑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게요. 쉽게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고 자 이쪽으로 힘이 있으면 이게 이쪽으로 관여를 하기는 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30m/s 가면은 이쪽 X축의 이동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0도가 아닌 이상 무조건적으로 간섭을 서로 한다는 연관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 힘을 줬고 이동거리가 있다 하면은 이거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힘은 아니 힘이란다 일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요점만 말하자면 힘은 이 힘 곱하기 그냥 이동거리가 아니라 힘의 방향으로의 힘의 방향 이동거리인 겁니다. 힘 이것도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의 방향 이게 보통 생략될 그게 이동거리만 있는데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거리인 겁니다. 이거를 일단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힘의 단위 뉴턴 이동거리의 단위 미터 해서 뉴턴 미터가 이제 1의 단위인데 이거를 우리는 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줄. 그러면 이 1줄이 뭔 소리냐? 1뉴턴의 힘으로 1m 이동했을 때 한 일이라는 소리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를 봅시다. 운동 에너지. 저희 저번에 운동량 배울 때 운동 에너지랑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죠?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보면 이제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V의 속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이거 중학생 때도 봤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때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자 다시 차근차근 봐봅시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고 뭐 단위는 당연히 이제 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킬로그램이고 이게 당연히 이제 미터 퍼 세크겠죠 당연히. 이거 가끔씩 이게 뭐 그램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됩니다. 500g이다 싶으면 이거를 0.5kg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돼요. 이거 운동 에너지는 그리고 이 K라고 표시합니다. K. 이걸 왜 K라고 하면 이게 그 키네틱 모르셔도 돼요. 이게 그냥 운동 에너지는 K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네, 뭐 단위는 당연히 줄이고 예를 들어서 뭐 10kg의 물체가 여기로 이제 뭐 10m/s로 이제 달리고 있다 하면은 이거의 운동량은 100kg m/s인데 운동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10 곱하기 100 해서 그 5000줄이 나오죠. 5000줄 맞나? 아니지 500줄이지 500줄 그 운동량이랑 운동 에너지랑 다른 겁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운동량은 이 운동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있는 거고 운동 에너지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나타내기 위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예. 그리고 자 그래서 자
저희 아까 그 2일 했었을 때 이제 그래프가 또 이동거리 힘 있으면 이거 넓이가 뭐겠어요? 당연히 이동거리에다가 힘 곱했으니까 이 넓이 이꼴 1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약간 또 예시를 또 보자면, 자, 지금까지 이제 배운 내용들이 이제 좀 속속 퍼즐이 좀 맞춰져 가야 돼요. 이게 질량이 뭐 1kg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로 뭐 2N의 힘을 줬어요. 처음 이때, 근데 자, 이때의 속력은 뭐 1m/s인데 이 2N의 힘으로 뭐 10m 이동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kg. 보통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갑자기 확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데 이때 이 속도가 얼마냐라고 이제 좀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천천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아니 이거는 그 당연히 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거는 자 차근차근 아까 2일 에너지라는 소리가 이제 처음에 했었잖아요. 그쵸? 자, 2N의 힘으로 10m를 이동했어요. 그러면 20줄만큼의 이제 에너지를 준 거죠, 여기에다가. 여기 처음에 이 운동 에너지 얼마죠?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2분의 1줄이죠, 처음에. 0.5줄. 0.5줄입니다, 여기.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20줄만큼의 힘을 더 줬다는 소리예요. 이 2N으로 10m만큼 이동한 만큼. 그러면 이게 20.5줄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자 2분의 1 1kg 곱하기 우리가 구하려는 이 V의 제곱이 20.5줄이다 해서 이거 뭐 계산하면 이제 뭐 V 제곱은 뭐 얼마 해서 뭐 V는 이제 뭐 여기다 루트 씌워서 이제 뭐 구하면 되겠죠. 이게 소수점이라서 좀 깨끗하게 안 나오는데 좀 급하게 이제 좀 한 예시라 이거 좀 이해되시나요? 네네. 좀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 포테인 아닌가? 아이씨 나도 헷갈리네. 이 포텐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그 영어 단어로 그 잠재적인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좀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잠재적으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사과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사과나무에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자, 이 사과 지금 운동 안 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그냥 EK라고 적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없는데 이 사과가 만약에 이게 사람 머리에 이게 툭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에너지를 전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높이 있을수록 더 큰 에너지 전달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잠재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구나 싶어서 나온 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P를 떠서 이건 그 에너지에다가 이제 P를 붙인 기호로 쓰는데 자, 이 포텐셜 에너지에서 중요한 게 이제 그 위치 에너지랑 이제 그 탄성 에너지 이렇게 있는데 아마 뭐 중력 포텐셜 이미지, 뭐 탄성 포텐셜 이미지 아마 그렇게 용어가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당연히 자 똑같은 물체면 높이 있을수록 이제 높이 있을수록 그 포텐셜 에너지가 더 높겠죠, 그쵸? 그다음에 똑같은 높이에 있으면 얘는 질량이 2배면은 당연히 이게 더 가하는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래서 자 위치 중력이라고 일단 적겠습니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공식이 mgh예요. 그 아까 운동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었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게 나오는지 유도하는 거 이제 대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그 좀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질량 중력 가속도 높이인 거 아셔야 됩니다. 적자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이 중력 가속도가 이제 떨어질 때 생기는 그 자유 낙하할 때 생기는 그 가속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 질량이 m인 질량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높이가 이제 h만큼 있습니다. 자, 이게 떨어지면은, 얘가 만약에 떨어지면은 그 힘을, 무슨 힘을 받죠? 중력을 받죠, 중력. 이때 이 힘이 얼마입니까? mg만큼의 힘을 받죠. 왜? F는 ma였는데 이게 질량이고 이 중력 가속도 떨어지는 가속도를 곱한 게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무게였잖아요. 무게. mg의 무게를 받죠. 자, 이 힘만큼 힘을 열로 줬는데 이동거리가 h가 되는 거예요. 이거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거랑 똑같죠, 이게. 힘이 mg고 이동거리가 h. 그래서 이거를 곱한 게 1. 이게 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여기 탁 부딪히면은 이 줄만큼의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증가를 하겠죠. 낙하하면서 감소를 합니다. 왜? 낙하면서 높이가 낮아지니까. 높이가 점점 낮아지니까.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이제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에너지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 높이가 h예요. 자, 얘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 얼마입니까? 당연히 이제 mgh겠죠.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이게 딱 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이거를 등속 운동으로 이렇게 딱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등속 운동이면은 이제 이 알짜 힘이 0이어야 되잖아요. 저희 저번에 배웠던 내용을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등속 운동으로 올리려면 알짜 힘이 0이어야 됩니다. 0. 그래서 여기가 mg고 여기도 mg인 상태에서 자, 이렇게 똑같은 mg로 이렇게 차근차근 올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당연히 처음부터 mg로 하면은 안 움직여요. 맞아요. 안 움직인 게 맞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mg보다 큰 값을 줘서 움직이게 한 다음에 이제 점점 mg로 줄여서 등속으로 올리는 게 맞는데, 그냥 일단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그냥 mg의 힘으로 h만큼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2를 mgh만큼 해줘서, 포텐셜 에너지를 이 mgh만큼 이제 채운 거죠. 그쵸? 여기 m까지 올렸으면.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m이라는 거를 이렇게 비탈기를 따라서 올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내가 여기다가 이 비탈기를 따라가도 2를 해준 거잖아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그쵸? 자, 힘 방향은 당연히 여기고, 이동거리는 이 빗변의 길이만큼 이제 더 길어지겠죠. 근데 결국에 최종 도착지가 여기에요.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mgh입니다. 그쵸? 이해되셨나요? 네.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럼 이게 비탈기를 따라가면 힘이 줄어드는 대신 이동거리가 커져요. 대신 이 일은 똑같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체에 가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커지게 해줄 수 있고, 이렇게 비탈기를 따라가도 힘이 덜 드는 대신 이동거리가 이제 많아지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이제 좀 예시로 이용한 게 이제 등산 혹시 다들 좋아하시나? 전 등산 좋아하는데. 이렇게 등산이 있으면은 이게 사람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이동거리는 더 크지만 힘이 덜 든다라는 소리죠. 네, 힘이 덜 드는 만큼 더 많이 걸어야 된다. 어디가 더 좋은 코스인지는 알아서 잘 고르시고, 하지만 하는 일은 똑같다. 왜? 여기서 가지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좀 개념이 이해가 되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된 거요. 어쨌든 좀 개념적으로 이거 들어도 모르겠는데 싶을 수는 있어도 느낌 왔다 싶으면은 이제 그 느낌 그대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를. 그 다음에 자, 저희 아까 그 포텐셜 에너지 중에 다른 포텐셜 에너지 있었죠. 탄성 에너지.
탄성 에너지. 이 탄성 에너지가 뭐냐? 그 제일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제 뭐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용수철. 용수철 여러분 다 봤죠? 그 다들 공부할 때 이제 공부하기 이제 싫어서 막 샤프 분해해보고 볼펜 분해해보고 하면 다 이런 스프링 같은 거 하나씩 있잖아요. 이 스프링의 특성이 뭡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죠. 그쵸? 만약에 이게 내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스프링이 이제 반대되는 힘을 가지게 돼요. 줄어들려고 하면은 이제 더 늘어나려고 이제 하고, 반대로 내가 이제 이 스프링을 이렇게 늘리면은 이제 안쪽에서 스프링은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고. 근데 이게 조금 늘린 거랑 더 크게 늘린 거랑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더 안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점점 더 세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스프링마다 이제 스프링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볼펜에 쓰이는 스프링, 뭐 자동차에 쓰이는 스프링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프링 개수란 거를 이제 정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뭔 소리냐? 이거를 뉴턴 퍼 미터라고 정해놨거든요. 저희 옛날에 그 속력 했을 때 미터 퍼 세크가 뭐였죠? 초당 몇 미터 간다라는 소리였죠. 그러면 이 스프링 개수의 단위가 이거는 뭔 소리일까요? 제가 이 스프링을 아이고 이 스프링을 뭐 10m만큼 늘렸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스프링은 이쪽으로 당기려는 힘을 이제 가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힘이 얼만지를 스프링 종류마다 다르니까 이 스프링마다 이제 스프링 개수를 이제 정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스프링 개수가 이제 뭐 5N per m다 하면은 이거 뭔 소리냐? 1m 당길 때마다 5N의 힘을 갖는다는 소리예요, 스프링이. 근데 내가 지금 10m를 당겼잖아요. 그러니까 5N per m, 1m당 5N을 이제 힘을 가지는데 내가 10m를 당겼으니까 이거는 50N의 힘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당긴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쵸?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스프링 개수가 이거고, 그러면 자, 이건 그럼 왜 포텐셜 에너지냐? 왜 이게 잠재적인 에너지냐? 아까 반대로 뭐 이것도 이제 뭐 줄어든 길이가 이제 뭐 10m다. 그다음에 5N per m다 하면 이게 바깥쪽으로 이제 50N만큼 이제 이렇게 가하려고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쵸? 자, 이게 지금 스프링이 50N의 힘으로 이제 밀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나도 지금 이렇게 50N으로 미루고 있어요. R자임이 0이어서 변화가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의 변화가 정지해 있는 상태였을 때. 그러면 이게 분명히 얘가 밀어내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발휘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걸 내가 이걸 지금 50N을 밀고 있는 걸 놔줘야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 포텐이 응축돼 있다는 소리예요. 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반대로 늘어난 것도 이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 좀 이해가 좀 되셨나?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저희 그 용수철 조울 이제 보시면은 이게 그냥 있을 때보다 물체를 달면 늘어났다 멈추죠. 예를 들어서 이게 10N이래요. 근데 이게 1m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용수철 상수 얼마입니까? 1m당 왜 이게 그 멈춰 있다는 소리는 이게 무게가 10N으로 지금 아래로 당기고 있는 만큼 용수철도 이렇게 당기고 있어서 여기에 멈춰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m당 10N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무게가 10N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뭐 1kg이다 하면은 이거 1이네 하고 그냥 1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질량이니까. 질량이 아니라 무게로 해야 됩니다. 무게. 여기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해줘야 돼요. 보통 뭐 수능에서는 이제 뭐 10이라고도 이제 10m per sec 제곱이라고도 이제 계산하기도 하고 뭐 9.8m per sec 제곱이라도 계산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 무게로 바꿔줘야 됩니다. 무게로. 이해되셨나요? 이 용수철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m 이동했고 이게 뭐 18N이래요, 무게가.
그러면 이거 용수철 상수 얼마냐? 얘도 똑같이 아래로 당긴 게 18N이니까 용수철도 위로 18N 당기고 있구나. 근데 3m 늘어났구나. 아, 그러면 3m당 18N 하니까 이게 그 1m당 하면은 6N씩 힘을 가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다시 이 용수철 탄성 그 포텐셜 에너지의 그러면 공식은 뭐냐? 그 저희 속도 공식이 아까 2분의 1 mv 제곱이었잖아요. 이거는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자, 이 k는 아까 용수철 상수. 그다음에 이 x는 그 늘어난 길이입니다. 늘어난 길이. 혹은 압축된 길이. 이걸 통틀어서 이제 뭐라 하나요? 이제 뭐 변이라고 하죠? 변이. 그쵸? 변이. 자, 그러면 이 공식은 그럼 왜 나와요? 이것도 적분을 배워야 나중에 이제 좀 유도가 좀 되는데, 굳이 이 적분을 안 배우고 이제 좀 해보자면, 이게, 자, 늘어난 길이, 힘. 자, 이게 뭐, 5N/m라고 해봅시다. 자, 이게 1m, 2m, 3m 점점 늘어난 길이에 따라서 비례해서 커지죠. 비례해서 일정하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래프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 늘어난 길이가 결국에는 이게 압축됐다가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늘어난 길이나 이제 그 주로 압축된 길이나 이 길이가 그 사실상 운동 거리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까 힘 이동 거리 했을 때 여기 넓이가 뭐라 했죠? 넓이 이퀄 1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탄성에 응축돼 있으니까 1보다는 이제 에너지가 좀 더 맞겠죠.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늘어난 길이 x. 그렇죠? 그러면 자, 이 힘은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힘은 아까 k 곱하기 x였죠? 이 그 용수철 상수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곱한 게, 예를 들어서 용수철 상수가 5N/m인데 이게 3m 늘어났다 하면은 이제 15N의 힘을 갖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kx입니다. kx. 여기가 kx. 그러면 이거의 삼각형의 넓이 하면 2분의 1 kx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그럼 지금까지 그래프들 엄청 많이 배웠어요. 그거를 좀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일단, 자, 다시 지금 되게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오늘 배운 내용을 아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자, 1이랑 에너지랑 같다. 1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1이 될 수도 있다. 일단 이게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이렇게 표기를 했고, 이거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나타내더라. 그쵸? 2분의 1 mv 제곱. 이것도 나중에 그 대학교 가서 공식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적분 배우고 나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EP로 나타내는데, 이게 중력, 그 높이, 위치에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탄성, 얼마나 압축됐고 늘어났느냐에 따라서 자, 중력은 mgh다. 탄성은 2분의 1 kx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2를 가한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더라. 그럼 반대로 이 중력도 이제 뭐 마찬가지겠죠. 뭐 탄성도 이제 뭐 당연한 소리고. 일단은 이렇게 알아둡시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역학적 에너지들끼리 서로 이제 변환을 합니다. 서로. 이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그 포텐셜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또 포텐셜 에너지 일부가 운동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이거를 어쨌든 이런 서로의 연관관계들을 이제 배울 건데, 그러면 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